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김희석 논설실장도 함께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앞서도 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오랜만에 아시아투데이를 방문하셨는데 아시아투데이 유튜브 구독자가 30만 명을 넘어서서 지금 31만 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오랜만에 아투TV 구독자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아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언론이라고 하지만 언론이 아닌 가짜 언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언론인데 지금은 뭐 다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도대체 역할을 못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는 변함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 경제를 지켜나가고 법치를 세우기 위한 이런 헌법 가치에 충실한 그런 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해가면서 여러 영역의 분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론의 미래를 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지난주 토요일 일단 집회 상황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라고 하는 조직인데 이 조직은 어떻게 대표님께서 만드신 조직인가요? 한 2년쯤 전에 2년쯤 전에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 동지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뜻이 많이 모여져 가지고 지금 뭐 짧은 기간이지만 한 2만 2천 명의 동지들이 있고 회원이 그만큼 가입이 된 겁니다. 그렇죠.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은 뭐 정말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뭐 내가 이번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부정선거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 부정선거가 만들어지면 그게 조작이 가능해지면 좋은 인재가 정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작해가지고 떨고 버리니까 최근에도 뭐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 지역에서 지지율이 1인데도 공천이 안 됐어요. 지역에서 확실한 제 기억으로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제 지지율이 많았는데도 국내임 공천을 못 받았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국내임 공천 못 받으니까 이제 탈당하고 다른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부정선거는 뭐 누구 말하는 대로 이렇게 뭐 선거를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부정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귀한 분들이 모여 있고 이분들은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자기 건강을 다 이렇게 투자하면서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라는 점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4년 전 그 총선 때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표로 선거를 치르시고 그렇죠.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른바 21대 총선도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실제로 여러 개 선거구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부정선거라고 명백하게 완전히 밝혀진 겁니까? 아니면은 약간 의혹이 있다는 정도로 그친 겁니까? 제가 이제 당 대표로서 치른 선거가 2020년이죠. 그때 이제 4.15 총선이 있었고, 개표도 다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저기서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조인 출신이고, 또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니까, 의혹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쭉 상황을 보면서 점검하고 있었는데, 1년 뒤 2021년 6월 28일 첫 번째 부정선거 재검표가 일어났습니다. 4.15 총선 때 투표를 한 뒤에 개표에 부정이 있다 판단하는 분들이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낸 것이 139곳에 이르렀어요. 132곳이요? 전체 선거구가 한 250여 개 좀 되는 253개 그 당시는 반 이상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 신청을 한 거군요.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뭐 있어봐야 두세 곳 이렇지 이게 뭐 반 이상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일은 정말 없었지요. 근데 이래서
이제 재검표가 처음 이루어졌는데 네. 2021년 8월입니다. 첫 재검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짜 투표지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 재검표 과정에서? 예,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재검표 과정에 부정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의 도장이 이제 찍혀야 되는데 네. 다 과목의 투표관리관이 찍혀야 되는데 송도 이 투표소에 같은 경우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뻘겋게 문드러져 있습니다. 아, 뭉개져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뻘겋게 돼 있어서. 이런 것이 한두 장이 아니라 투표한 사람이 1,900명인데 1,000장 넘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000장 넘게. 네. 네. 그 이렇게 되면 누가 투표관리관으로서 이 투표지 용지를 나눠줬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이제 샤우팅을 했어요. 뭐 대법관이 주재하는 이런 법정에서도 얘기하고 결국은 그 투표관리관, 송도의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을 법정에 나오겠습니다. 네. 법정에 섰습니다. 이 투표관리관이 나눠준 그 투표용지를 가지고 유권자가 투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유권자가 투표한 그 투표용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뻘겋게 문드러진 이런 투표지 나오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 투표관리관이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이 이런 투표용지를 만들었냐? 펄쩍 뛰면서 내가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보기는 봤냐?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이 나눠준 걸 갖고 유권자가 투표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투표지가 나와서 본인에게 증인으로 물어보니까 네. 난 안 만들고 안 줬다. 그리고 명백하게 가짜 투표지죠. 가짜 투표지가 나왔다는 건 불법 투표지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대법원이 이걸 다 우리 기각을 했어요. 우리 저 청구를 기각을 했어요. 아, 그런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는데도 네. 증거고 뭐고 하여튼 그냥 기각을 네. 했어요. 기각에 놓은 거는 뭐냐면 네. 그래 봐야 우리가 이제 민경호 의원이 낸 투표지들에 대해서 1,000여 개의 이런 엉터리 투표지가 나왔는데 아하.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재검표하면서 하나하나 셌습니다. 네. 다 유효로 판단했던 이런 표인데 279표인가 279표를 유효로 돼 있던 걸 무효로 바꿨습니다. 네. 본래 개표할 때 유효로 카운팅된 것 가운데 그것 중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투표지를 자기들도 보니까 그냥 기각 못하겠는지 또 골라가지고 그중에 279표는 무효로 처리를 했어요. 네. 이것만으로도 선거 무효 소송에 선거 무효를 시켜야 됩니다. 어디 그 유효돼 있던 것이 279표나 무효가 돼버렸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하는 말은 뭐냐면 민경호 의원이 진 것은 그때 3천 몇 표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279표 바꿔봐야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기각을 해버렸어요. 네.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너무 이제 저는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명백한 이런 가짜 투표지를 보고 또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정말 그 당시 이제 대법원장이 김명수지요. 네. 저는 김명수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었었는데 제가 정말 공격하길 잘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민경호 의원 한 선거구에 그런 예가 예. 다른 재검표가 이루어진 선거구가 또 몇 개 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됐나요? 아니면 거기에는 또 다른 증거가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139곳에서 네.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는데 네. 그중에 이제 열 몇 명은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고 아하. 126곳에서는 계속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선거 소송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제소일로부터 소송을 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6개월 이내에. 예. 근데 6개월 이내에는 아예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년 2개월 지나고서야 이제 처음 이제 재검표 일종의 조사를 시작한 거죠. 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리게 됐는데 처음에 그 126곳 중에서 5곳을 재검표했습니다. 네, 샘플링을 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모르죠. 자기들 네. 생각이. 네. 근데
이것도 그냥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6월 28일 하고 나서는 제 기억엔 8월 달에 했어요. 두 번째를. 세 번째는 9월 달. 이 뜸성뜸성하게 해가지고 5군데 재검표를 한 뒤에 그 다음에는 오리무중. 얘기가 없어요. 그 5군데에서 나온 투표 용지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좀 그때 나온 게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4.15 부정선거는 팩트다라는 이름으로 제가 팩트 전시회를 한 일이 있어요. 네, 네. 여기 보면 28가지가 있는데 예. 이걸 한번 예. 이거 보시고 그걸로 이걸로 이렇게 예. 그 여기 첫 번째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네. 일장기 투표지라는 거죠. 네. 또 두 번째 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두 번째 거는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인쇄된 겹쳐서 인쇄된 가짜 투표지였다. 여기 보면 이 투표용지의 위쪽은 지역구 투표용지입니다. 근데 밑에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예요. 한 투표지에 후보가 둘이 나와 있어요. 이런 투표지에다가 투표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세 번째, 이건 뭐 다 하려고 하면 뭐 그런데 세 번째 거 보면 잉크 얼룩이 묻은 가짜 당일 투표지가 있어요. 그 당일 투표지에 당일 투표지는 한 장씩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잉크가 묻어 있어요. 검은 잉크가 묻어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죠. 네. 한 번도 접어놓은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들. 한 번도 접어놓은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우리 헌법에는 투표의 4대 원칙이 있는데 하나가 비밀투표입니다. 비밀투표. 그렇죠. 네. 그리고 선거법에는 그 비밀투표의 헌법 정신에 기초해가지고 접어서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지를 받아가지고 기표한 다음에 접어서 투표한다. 법에 딱 접어서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접어서 투표를 하면 이게 투표용지가 나중에 재검표할 때 나온 것이 빳빳할 수 없죠. 접어놓은 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대개는 뭐 2번, 3번 접으니까 네. 2번, 3번 접히는 적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 투표용지를 보면 빳빳합니다. 네. 접어놓은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투표를 투입하는 유권자가 접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듯이 말아가지고 넣었으면은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국힘의 어느 의원이 그런 말을 해서 제 뭐 후배입니다만은 네. 야 그게 말이 되는 말이냐? 어떤 사람이 투표하는데 둥그렇게 말아서 투표하냐? 너가 그렇게 했냐? 이건 그런 국민 없어요. 다 우리 국민들은 2번, 3번 접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접어놓은 적이 없는 투표용지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아예 그냥 딱 자기들 뭐 방송에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어디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형상 기억종이 형상을 기억하는 그런 특수용지를 썼다. 이러면서 그걸 아예 그냥 방송을 해버렸어요. 근데 종이는 형상 기억종이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경우든 접은 흔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타나야죠. 그리고 차라리 철판은 형상 기억이 되는데 회복이 되는데 종이는 안 되는 거예요. 종이는 나무 잘라갖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저기 있네요. 투표용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발표한 게 종이가 원 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주를 사용했다. 말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 종이 전문가가 2사람 있어요. 2사람 중에 한 분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종이는 없다. 막 껄껄껄 웃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제 4.15 부정선거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자료들이 많군요. 이게. 이때는 이거 뭐 백서를 만들어서 다 배포를 많이 하셨습니까? 뭐 백서도 나갔고 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검표를 했거든요. 재검표를 하니까 투표용지들이 노출된 거예요. 그렇죠. 투표용지들이 확인이 가능하죠. 것 가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정선거 증거들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팩트 전시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줘도 증거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자, 그러면 4.15 총선, 그러니까 지난 4년 전 21대 총선은 그렇게 재검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투표지도 발견하고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번 4.10 총선, 22대 총선은 아직까지 재검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어떤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나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검표를 안 한 이유를 우리가 뭐 다 너무 뻔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후보 중에 전부 18명이 그 선거 무효 소송을 냈어요. 19명. 22대 에서 부정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 중에 2명은 후보자예요. 후보자. 2명 후보자. 네, 후보. 나머지는 후보자들이 안 내니까 답답한 국민들이 낸 거예요. 예. 이분들이 직접 내려고 그러면 돈이 제가 알기로는 우선 접수하는 데만 해도 한 450만 원인가 들어요. 예. 국민들이 다 모금해가지고 그걸 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까지 들어가면서 이걸 밝히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18군데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그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 무효 소송 낸 것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선거 무효 소송 접수 자체가 소송을 받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검증을 해달라 이런 거 다 기각을 해버렸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각의 이유가? 이유도 없죠. 이유도 없이 그냥. 네.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뭐 설명을 듣고 판단하겠죠. 이유도 없이 기각을 한 거예요. 아까 이제 그 4.15 총선에서도 전체 이제 선거 무효 소송 낸 사람이 126명이 남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126명 중에 5곳에서는 재검표를 했어요. 재검표라도 했어요. 네. 부실한 재검표라도 했어요. 나머지 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몰래 해가지고 어떻게 다 끝내버리고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대법관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5곳 정도만 시험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뒤에 보자. 그건 결국 5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깔아 뭉개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5군데 나온 곳이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처리 안 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몇 달인지 뭐 1년 뒤에 이제 처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럼 나머지 재검표하지 않은 지역구는 다 기각했다고. 다 기각해버리고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결과 통보도 받으신 것도 없고. 아니 뭐 우리가 결과 통보를 받는 건 아니죠. 네, 후보들이 받는 거니까. 후보들한테 확인 안 해보셨나요? 네, 후보들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예. 네. 그럼 아직까지 사건이 기각됐다는 것만 나중에 받았죠. 기각 통보는 받았는데 사유 같은 거 못 받았고. 예. 자, 그럼 이번에 그러니까 잠깐만. 요거 지금 네. 이 126명이 그 소송을 낼 때는 굉장히 거액의 소송 비용을 합니다. 네. 검증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요. 근데 그렇게 돈 뭐 이번에도 450만 원씩 냈는데 그런 돈을 내고서 선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대법원이 당사자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그냥 제대로 심리 안 하고 기각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국민들이 꼭 아시고 이 부분을 꼭 언젠가는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질문하신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4.10 총선에서는 이제 재검표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하신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보고 부정선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셨는지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우선 근거들을 좀 시간이 걸려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의 득표율, 당일 투표의 득표율 같은 걸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겼어요.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죠. 네.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하고 민주당이 비슷해요, 대부분. 그렇죠. 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사전 투표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네,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항상 우위에 있었죠. 우위 정도가 아니라 2배 이상의 그런 승리를
가져왔어요. 네. 서울의 경우에는 425개 동 예. 전체를 민주당이 이겼어요. 사전투표의 경우에. 네. 경기도는 590개 동 전체, 인천은 156개 동 전체, 대전은 82개 동 전체, 제주는 32개 동 전체 다 민주당이 이겼어요. 네. 사전투표의 경우에. 그리고 부산, 울산, 세종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아주 몽땅 다 거의 표 가져갔다시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단 한 것도 빠짐없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민주당보다 뭐 탁월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힘보다. 그렇죠. 예, 예, 예. 탁월하게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경우만 그래요. 예. 그림으로 말하면 네. 이제 당일 투표 이렇게 이제 사전투표 쭉 하다가 오늘 당일 투표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지난 그 경기 강서 이 투표소 예, 예. 강서 이 투표소 거기의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최근에는 총선에서 나왔다 떨어지고 네. 1년 전인가요는 그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 김태우 후보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김태우 구청장 예. 이분의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구청장 나왔을 때는 당일 투표 사전 투표가 투표율이 비슷했어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투표율이 비슷했습니다. 득표율이 네. 비슷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총선에 나왔을 때는 사전 투표가 거의 두 배가 낮아요, 이분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사전 투표에서는 이 사람이 밑에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당일 투표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득표율이 엄청나게 낮고 본 투표는 거의 비슷한데 비슷하게. 그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는 예. 사전 투표나 본 투표나 거의 같았다. 거의 똑같다. 그럼 예.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나고 민심이 변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요. 1년 사이인데 네네. 1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하는 이렇게 많이 변할 수가 있는가? 변하는가? 같은 동네에서 그렇죠. 같은 동네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투표하는데 바뀌더라도 좀 뭐 이를테면 5% 10% 정도 바뀌는 거야 가능하죠. 네. 근데 이게 확 바뀌어버려요. 그것도 여기 내가 예를 하나 이거 들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의 5군데는 서울의 우리나라의 5군데는 완전히 사전투표는 다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민주당이 다 표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나올 수 없는 통계죠. 이런.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대체적으로 사전 투표는 이번 이틀간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전 투표를 하게 되니까 여론조사상 보면은 20, 30대, 40대가 이제 민주당이 지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다양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 21대 선거에서도 제가 당 대표 때 사전 투표하라고 제가 계속 외쳤어요. 네. 그 4.15 총선 때 그렇죠. 뭐예요? 21대. 21대. 네. 20년 2020년 그때 투표에서 제가 우리가 당일 투표에서는 해볼 만한데 우리가 사전 투표에서 지니 우리가 총력 사전 투표를 하자. 그 사전 투표 동료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4년 전에도 동료를 하셨다. 제가 당 대표 때 동료를 했어요. 네. 그 결과는 뭐냐? 103대인가 103대 180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뒤 쭉 분석해 보니까 이게 사전 투표가 선거 조작의 온상이더라. 제가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검토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한 건데 지금 그때 22대 때 총선 때도 우리 국힘당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사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네. 대통령도 나서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서고 모든 의원들에게 다 사전 투표하라고 독려했어요. 다 그냥 하나로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2배로 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세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60대, 70대 네. 투표율이나 예. 60대, 70대의 사전투표율이나 예. 50대, 40대 사전투표율이 네. 거의 비슷합니다. 와. 차이가 전혀 없어요. 연령대별로 사전투표율이 차이가 거의 없다. 그렇죠. 골고루 그러니까 투표했다. 60대, 70대나 네. 50대, 40대나 투표율이 같았어요. 거의 같았어요. 네. 그럼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왜 사전투표는 이렇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느냐. 그게 문제가 있다. 그것이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시기에는 아니 보세요. 네네. 저 친구들은 우리가 네. 사전투표를 안 하고 자기들이 많이 해서 사전투표를 우리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투표 똑같이 해요. 30대 40대나 40대 50대나 60대 70대 똑같아요. 사전투표율이. 그럼 변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20대 30대는 거의 뭐 좌우 없고 그러니까 변수가 없는데 우리가 사전투표에는 거의 2배로 졌단 말이죠. 네. 이걸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넘길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수개표를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개표할 때 수개표. 근데 그거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수개표를 하라고 계속 샤우팅하라고 그러니까 네. 선관위가 국려지책으로 네. 낸 6개 안에 방안이 있었어요. 이제 선관위, 그다음에 국힘, 그다음에 우리와 또 정교모 그 교수들도 일부 참여해가지고 공명선거 제도 개선 특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토론한 뒤에 선관위가 개선책이라고 해서 6개를 내놨어요. 아, 선관위. 우리는 뭐 한 30여 개 넘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6개를 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지금 수개표. 말씀하시는 네. 수개표에 관한 얘기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수검표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수검표, 수개표라는 개표가 말은 아니고? 아닙니다. 네네. 수개표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수검표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이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르죠. 수검표. 전혀 다르죠. 수개표는 다르죠. 수개표는 손으로 개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손으로 개표하는 거예요. 수검표는 개표해 놓은 거를 검표하는 거예요. 전자개표로 개표해 놓은 거를 검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해 놓은 걸 갖다 놓고 숫자를 세보면 조작된 숫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나 가능성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무슨 컴퓨터 조작에 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혹시 그 무슨 다른 선거 투표 용지를 불법 투입하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4.15 총선 때는 네.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많이 이제 우리 부정선거 감시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 부정선거를 규명하라고 규탄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큰 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슬슬 없어져 가지고 이제 방식을 좀 바꾼 거로 보여져요. 전자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럼 컴퓨터 서버에 들어가서 조작을 한다. 이런 의심을 하신다는 거죠? 의심이면 좋겠어요. 의심이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의 경우에 개표를 해보니까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의 과학적인 판단으로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조작을 한 것은 전자적 조작을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국정원이 지난해에 그 국정원하고 인터넷진흥원하고 선관위하고 합동으로 맞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결과에 이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해킹에는 취약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해킹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나 부정성은 이루어진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지금 그때 발표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한 20가지 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 없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고 거기는 사전 투표 조작도 가능하다. 당일 투표 조작도 가능하다. 개표 조작도 가능하다.
이런 조작도 가능, 이런 굉장히 열 몇 개 항목의 자세한 내용의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당시 국정원이 감사한 것이 전체 선관위원회 업무의 5%를 감사했습니다. 왜 5%만 했느냐? 선관위가 계속 옥리를 부리니까 안 도와주고 협조 안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다 여론에 막 지탄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사에 응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5% 했어요. 5% 했는데도 방금 선관위가 발표하듯이 사전투표 조작도 가능하다. 당일투표 조작도 가능하다. 개표도 조작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정말 다양한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발표를 한 겁니다. 다른 데가 한 게 아니라 선관위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작은 가능한데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아니야. 그거는 아니. 지금 이 부분을 본격 조사를 하면 네. 당연히 나오죠. 네. 근데 방해하고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가. 네. 그러니까 수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걸 밝힐 수는 없죠. 근데 국정원이 그런 조사를 해서 뭐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해서 뭐 선관위 서버에 대한 뭐 그런 데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당연히 네. 이렇게 발표하면 검찰은 나서야죠. 경찰이 네. 나서든지. 네. 이 정도 발표했는데 국정원이 조사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고발을 한다. 이건 국정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검찰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국정원은 말 그대로 국정원 아닙니까? 거기는 뭐 고발하고 이러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검증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검증을 한 거죠. 네.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밝혀냈는데. 그렇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고 또 발표하지는 또 않고. 그거는 네. 검경이 할 일이에요. 네.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흔적은 없다.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있으나 흔적은 아직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수사의 결과인 양 이렇게 돼버린 측면이 수사의 있어요. 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5% 검증을 해봤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 확증은 없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겠죠. 확증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다 나오는 거죠. 흔적은 없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검경 수사가 실은 뭐 됐더라면 좋았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때 무슨 말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었고 그리고 또다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또 같은 이야기를 또 되풀이하는 듯한 그런 묘한 말하자면 결론 없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15 총선 때는 재검표를 통해서 물건을 봤다. 불법 증거물들을 봤다. 그런데 4.10 때는 재검표를 이제 다 막고 있으니까 검증을 막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이제 그 개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증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개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그 대수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에 거스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 득표율이 그것과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교를 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 또 그 강서 구청장 선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거 뭐 우연히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 세력들은 사전 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아까 제가 또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연세 드신 분들이나 40, 50대가 주로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나 똑같아요. 나온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 한동훈은 하루 싸우는 거하고 3일 싸우는 거하고 누가 이기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정말 국민학생 같은 소리예요. 여러 날 한다고 여러 번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번 하는 거죠. 한 번 하는 거죠. 막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에 참여한 세대별 투표자의 숫자가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과 그 다음에 국힘 예. 지지 비율이 뭐 거의 똑같더라. 거의 똑같다. 이번에 선거의 사전투표에서는 연령별 사전투표가 따져보면 보수 성향인 아까 60대 22.69%로 연령별로 말하면 60대가 제일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에 네. 보수인 60대가 제일 많이 했다. 보수인지 뭔지 60대가 보수 성향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60대가 제일 많이 했다. 70대도 네. 뭐 많이 했어요. 예. 진보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 22.61%.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 60, 70대가 더 많이 투표했다. 사전 투표 얘기입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2배나 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리 이래 꽤 맞추고 저리 꽤 맞춰도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에 이렇게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진 않으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증명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20대 30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투표를 많이 했고 뭐 연세든 분들은 안 했다 그러는데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투표한 비율입니다. 투표한 비율. 네, 네. 60, 70대가 많이 했고 60대가 제일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40, 50대가 뭐 거의 비슷한 숫자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69 이게 20대, 그 다음에 50대는 22.51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무슨 나이 많은 사람은 사전 투표를 못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결국은 이 가짜 투표지들이 조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2배를 만들어낸 거죠. 사전 투표의 경우에만. 당일 투표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정말 그러면은 이제 이른바 서버에 누가 들어가서 조작했다 이런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누가 그러니까,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그때 나서는 게 이제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럼 수사를 해보면 될 텐데 수사는 안 하고 규명은 안 하고 너희들이 입증해라. 그런 식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다 이제 부정성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을 네가 입증을 해라 이런 취지예요. 다 대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 중에도 부정선거를 모르는 놈들은 그런 태도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배춘리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이런 게 나왔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유권자가 그런 걸 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규명을 할 책임이 검경에 있는 거죠. 선관위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책임져라. 아니 우리 애써서 지금까지 많이 밝혀냈어요. 21대 때 일어났던 부정선거의 흔적들 그걸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번에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못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도 개표를 해보고 재검표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의심 가는 투표지, 배춘리 투표 그런 게 있었는데 수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안 했죠. 제대로 안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런 걸 다시 말하자면 그 선거의 결과에 말하자면 만족하지 못해서 불복해서 그걸 신청을 해도 기각을 해버리면 이거를 그 이전보다 말하자면 그 증거 찾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인 셈인데.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 제대로 그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개봉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또 지난번보다 더 강한 압박을 통해 가지고 또 하도록 만들고 지금 가야 될 길이 정말 먼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요 4.15 때의 부정선거 자료들을 내가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이제 자료까지 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증거가 없다.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끝났는데 증거가 없다. 4.10 총선에는 증거가 없다. 선관위가 다 가려버렸거든요. 다 가렸는데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아까 이제 조금 아까 부정선거 양상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투표한 사람. 이번 22대 선거에서 22대 선거에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지가 더 많이 나왔어요. 어느 선거구가 그렇습니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러면 개표 진행표에 적혀 있는 숫자가 조작된 증거들이 나왔다. 여기 아까 이제 제가 요 자료들을 쭉 갖고 왔는데 여기 있네. 네 번째 거. 여기 나와 있네. 요런 자료들이 이제 쭉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699개 투표 수인데 하나하나 다 보면 뭐 다 이제 우선 개표 상황표에서 재확인 대상인 투표지가 60%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에 보면 거기에 이제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투표지다. 라고 하는 게 60%가 나왔다고요. 네. 그러면 그건 검표 과정에서 발견을 한 건가요? 자기들이 이제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과반도 넘는 투표주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게 뭐 재검표가 선관위가 뭐 한 겁니까 도대체? 확정된 선거인 수가 나중에 불법으로 변경된 데가 하남시, 부산 남구 이런 데가 있어요. 이미 확정된 선거인 수가 나중에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서 왜 바꿨냐 그랬더니 처음 발표한 건 잠정 득표수다. 나는 잠정 득표수라는 건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잠정 투표를 발표한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잠정 투표 발표했다가 나중에 이제 틀린 게 있으니까 뭐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잠정 투표라고 하는 엉터리 발표를 왜 합니까? 실시간 투표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드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여기 아까 5번. 이거 다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게 막 줄어드는 거예요. 뭐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거짓 답변을 할 것이니까 뭐 나중에 이제 취재해 보시면 또 뭐라고 뻔뻔한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짜 투표지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공직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도장, 사인을 찍게 되어 있는데 이 사인을 안 찍어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좀 나중에 언제든지 이제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죠. 참고 자료 여기 보면 요거는 사전 투표지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일련 번호가 없고 당일 본 투표지는 있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거는? 사전 투표지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일련 번호가 없고 당일 본 투표지에는 확인 가능한 일련 번호가 있다 이 말은 사전 투표지는 그럼 뭔가 좀 조작됐다 이런 확인을 할 수 없어요. 이제 거기에 맨 처음에 QR 코드라는 걸 썼었는데 QR 코드를 쓰면 그 가짜 정보들이 막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계속 공격을 했더니 바코드를 바꿨어요. 바코드를 바꿨는데 그게 번호가 없고 바코드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뒤에 유권자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해달라고 그러면 제공해야 될 텐데 지금은 뭐 다 거부하고 있어요. 선관위가 정보 제공을 거의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당일 투표, 개표 시에 참관인들이 보내온 자료들이 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사례라고 말씀하신 게 23가지 사례를 지금 정리해 가지고 오셨네요. 23가지 사례를.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일일이 한두 가지 다 소개하시드리겠는 거고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시죠. 추후 한번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하시죠. 다시 한번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되겠어. 오늘 이거를 23가지를 다 하기에는 주장 또 일방의 다 가져오라서요. 다 네, 아니 주장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느냐는 문제 하나 하고 선거 관리가 미흡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한 23개 사례가 100% 선거 부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 관리의 부실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분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우연히 잘못한 것이 이제 선거 부실이겠죠. 네. 고의적으로 잘못한 거는 부실이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 우연히 만들어진 걸 제가 지금 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다 고의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죠. 자료들을 드린 거죠. 과거보다 부정선거 감시 활동이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지금 저 앞에 가지고 계신 거. 저게 그 뒷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 자료의 뒷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 뭐라 그럴까, 큰 모집단, 요게 이제 결과도 다 집합이 되면 저렇게 역삼각형이 돼버려요. 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게 20대 총선에 나온 종 모양의 형태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종 모양인데. 근데 21대는 저렇게 나왔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그 그림입니다. 그 앞에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22대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다 종 모양으로 모이는 게 통계학의 원칙입니다. 이게 다 흩어져 가지고. 그렇죠. 이게 왼쪽 거는 이제 국힘 지지율이고 오른쪽 거는 민주당 건데 그 8%의 차이가 이제 20% 차이가 난다. 이제 그런 표시가 거기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조금 양이 많은데 빨리 한번. 네,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하십시오. 네. 부방대 또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이런 시민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시고 또 저도 그걸 수합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할 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할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개 지역구 선거 무효 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18개의 선거 무효 소송을 했고요. 전체 선거 무효 소송도 청구를 했습니다. 지역구 전체, 비례대표 전체 이렇게 18개 지역구에서 지역의 무효 소송도 내고 전체 무효 소송도 내고 비례대표의 경우는 뭐 전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선거 무효 소송을 냈고 둘째로는 증거보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지 못하도록 증거보정 신청을 했고 세 번째는 중앙선관위 서버 전산자료 삭제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이거 하나 드리는 게 좋을까? 말씀하시고요. 나중에 저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셋째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감사라는가 행안부에 대한 감사, 선관위원회에 대한 감사, 또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감사. 이게 이제 개표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다섯째는 집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다가 한 3주 전부터는
대통령의 사저, 관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못 듣는 것 같아서 좀 듣게 해드리려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어요. 또 법률투쟁 TF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고소 고발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만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사람들은 투표관리관, 선관위 위원장, 투표관리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고소고발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공문을 지금 아마 오늘쯤 보낼 것 같아요. 다 준비가 됐습니다. 네. 선관위를 감싸고 돌지 마라. 그러면 나라도 망가지지만 당신도 망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내용들 좀 담아서 워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전 국민들이 손편지 호소문을 대통령실에 좀 보내기 위한 작업을 이미 했어요. 많이 했고 또 입법, 사법, 행정부 수장들에게도 이런 손편지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다 손으로 쓴 편지들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좀 분노하고 있으면 이런 반응을 하겠습니까? 9번째로는 4.10 총선 관련된 통계 분석을 해외 통계학자들 그리고 국내 대학생, 대학원생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지금 진행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네. 10번째로는 부정선거 국민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선관위 채용 비리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피해 사례들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 가족들을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채용됐지만 될 사람들이 안 된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돼야 되는데 부당하게 그렇죠. 쫓겨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피해 사례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동영상을 무단 삭제하는 그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유튜브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버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막 다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폐쇄하려고 하면 미리 상의를 하든지 통보를 하든지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를 받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다 그냥 폐쇄해 버리는 거예요. 13번째로는 위헌법률심판 청구 또는 헌법 소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재검표에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헌법에 법률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어쨌거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스트리아의 총선에서 4표가 무효표가 나와가지고 그 선거 전체가 무효가 돼서 다시 선거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6년도인가 6년도인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걸 그냥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서 그냥 몇백 표를 부정한 것을 그냥 넘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 소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을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선거 무효 소송은 30일 내에 해야 된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빨리 관계를 종결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들과 함께 위헌 법률심판 소송을 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인지대가 아까도 제가 이제 선거무효 소송 내는 것만 해도 인지대가 수백만, 450만 원. 이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세금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도 마찬가지. 장사꾼 노릇하듯이 그것도 실제로 필요한 비용에 거의 몇십 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위헌 법률 심판 청구도 하고 헌법 소원도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관위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받기 위한 창구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해결된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을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그 총선 부정 사례라고 말씀드린 게 20몇 건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총 50건으로 일련 번호가 적혀 있네요. 50건으로. 지금 거기 사례가 5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다 지금 설명을 하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시간상이라든지 또 팩트 확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50건은 뭐냐면 네네. 지난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네. 그날 그 다음 날까지 네. 그 3일간 실제로 만으로 한 하루 반 정도 네. 기간 동안 당신이 경험한 부정선거 사례가 있으면 신고해달라. 아, 신고받은 내용. 신고 온 것이 그게 50건. 50건입니다. 예, 지금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받은 건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네. 그 이제 유형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50건을 거다 담은 거고 또 한 자료는 이제 그 건수 관계없이 국민이 알아야 될 부정선거 사례들을 네. 우리가 적발한 것들을 좀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일단 그 다른 것보다 이제 제가 생각에는 이런 종류 그 전번에도 왜 그 박성현 교수가 통계학 전공을 했었는데 그분이 지난번 선거도 사실 확률적으로는 통계학을 인용해갖고 뭐 거의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결국은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런 확률론적으로 접근해서 통계적으로 분포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되고 만약에 충분한 의심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법원에서 무조건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존중해서 뭔가 열어보고 또 거기에서 무슨 더 분명한 게 나올 때 수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거 듣고. 근데 예.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런.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럼. 그 하나하나가 예. 마치 이제 아직 안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하나하나 말씀하시면 예.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럼 예. 수사라고 하는 것은 네. 다 확정된 것을 시작하는 게 수사가 아닙니다. 예. 예. 의혹이 있을 때, 예. 불법의 의혹이 있을 때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불법이다라고는 확증이 있으면 그때 기소하는 거죠. 근데 아예 다 확증이 되고 그런 다음에 수사할 수 있다. 그럼 뭐 말이 안 이러면 전 정말 국민의 수사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이거는 뭐 팩트니까 제가 팩트 전주에 28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팩트들이에요. 팩트가 아닌 게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줘 보세요. 나 우리 팩트를 토대로 했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정도의 부정선거의 팩트들이 있는데 수사도 안 한다. 이거는 고의적인 거죠. 고의적이다. 예. 그 수사를 담당한 측이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다. 그건 전 뭐 거의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고소를 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죠. 고소하면 3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내고 통보를 해야 돼요. 형사소송법에 딱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소하면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통보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완전히 법치가 무너진 거죠. 지금 그 발표하시는 이 50개 사례를 바탕으로 검찰에다가는 고소는 부방대에서 하셨습니까? 여러 번 냈죠.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검찰이 그걸 가지고 이 사례를 갖고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사에 착수만 하면 진위가 밝혀지게. 그렇죠. 이미 뭐 수도 없이 고소를 했고 또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4.10 총선을 기반으로 한 고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소 고발 운동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이미 다 해놓은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다 해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뭐 최종적으로 국민이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결과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횡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돌파구는 결국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을 내가지고 이거 뭐 하기 어려워요. 또 뭐 누가 무너지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의 적폐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그 후보와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또 적폐가 쌓여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아우성치고 뭐 난리 쳐가지고 6건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예. 사건 6개가 재판에 회부돼 있어요. 예. 모르셨죠? 예,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예, 예. 다 모르고 있어요. 언론도 모르니까 어떻게 국민이 알겠습니까? 예. 계속 싸워가지고 예. 6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6개 덩어리죠, 덩어리. 예, 예. 이것에 대해서 기소가 돼 있어요. 재판을 안 해, 근데. 아, 기소까지는 갔는데 또 재판을 네.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거예요.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듬성듬성 하나씩 해요. 듬성듬성.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다 끝날 때까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4.15 총선에서의 문제들도 다 끝났잖아요, 벌써. 예. 임기가 다 끝났죠. 지금 제가 이렇게 예. 화를 내는 이유는 예. 이 검찰이 검찰이 아니에요. 법원이 법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법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미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네. 사법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공수처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했잖아요. 또 국정원의 수사권도 박탈해버렸어요. 누가 간접 수사합니까? 예. 그냥 경찰이 할 수 있다? 얼마나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다 뺏어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래저래 눈치 보면서 이러다가 나는 사실은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린다. 예.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그냥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예. 법치를 세우는 게 사실은 또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치기도 하고 예. 그걸 제대로 세우는 거하고 이거하고도 좀 관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법치 좀 전혀 세우는 일을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다. 예. 첫째는 이제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그러겠죠. 예. 아까도 우리 이재명 이재명 대표 지금 불구속으로 기소가 돼 있어요. 예. 대부분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네. 됐는데 법원에서 이제 불구속했죠. 다 불구속으로 기각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방법이 잘 없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이재명의 비리가 그 6종류만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수십 건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수사를 하는 동 마는 동 찔끔찔끔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6개 기소했다라고 안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불법에 대해서 하나도 손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이재명 그 정말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제라도 우리 수사 당국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검사 판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각성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토요일 그 집회의 취지는 이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그렇죠. 차원에서의 집회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아니 아까 지금까지 쭉 다 말씀을 드렸고, 네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어요. 네. 할 거는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굳이 말하라면 4.10 총선 이후에 우리가 할 것들을 마지막에 제가 1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를 과연 누가 풀어야 될 거냐? 네. 국민들이 뭐 집회하고 막 정말 고생을 하지만 이거 해결 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그러면 네.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해야죠. 검찰총장에게 경찰청장에게 수사 지시를 해야죠. 지시를 하면 왜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대통령이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렇게 수사가 시작되면
내가 보건대는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이거 3달 길어봐야 5달 내에 모든 게 다 밝혀집니다. 이 증거가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 그저 옛날에 그저 누굽니까 그 정주영, 네, 정주영 현대 회장 회장이 대선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사건 내가 주임 검사였어요. 네. 주임 검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내가 조사했어요. 그런 사건도 3달 안에 다 끝났어요. 그런 큰 사건들도.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끌고 부진하게 해가지고 다음 기회가 또 주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거는 법의 정의가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하면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선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 좌파의 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하면 지금 이제 우선 사회 분위기가 바뀌겠죠. 정상이 되겠죠. 부정선거도 바로 잡힐 수가 있게 되겠죠. 나는 뭐 내가 수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경제살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고 수사로만 해결된다. 나머지는 지금처럼 하면 되고요.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금기어처럼 돼 있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약간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뭐 어떤 뭐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부정선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네. 내가 87년도에 공안부를 갔는데 그때 13대 총선에 부정선거 사례가 그런 범죄가 많을 걸로 같으니까 저를 하나 충원을 한 거예요. 이미 다 그때부터도 이미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선거 앞두고는 집중 단속 대상, 옛날에는 막걸리 주고받는 거, 또 고무신 주고받는 이 물품 주고받는 거 이거 이제 하다가 또 좀 지나서는 이제 그 뭡니까 왜곡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이제 하다가 나 80년대 와서는 이제 2000년대 와서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정선거 말만 하면 뭘 막아낸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건 정의를 망가뜨리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선거 불법이 있었으면 이거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조사하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선거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선거를 불법하는 게 아니라 불법 선거를 처단하자는 게 제 생각이죠. 제 얘기고. 이게 이제 뭐 결론이 어떻게 뭐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를 공식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선관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답변 받으신 건 있습니까? 답변 낸 것들도 아마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50가지 총선 부정 사례. 그거에 대한 답변도 왔는데 네네. 황당한 답변이에요. 황당한 답변. 네. 네. 뭐 예를 들면 네. 뭐 무슨 아까 빳빳한 투표지에 관해서 그것은 아까 뭐 형상 네. 자기들은 네. 형상 기억 특수 종류를 썼다. 네. 이런 소리를 하고 우리는 안 했다. 네. 그 왜 안 했나? 그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답을 안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 부분에 관해서 답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22대 총선 부정 사례 50건에 대해서 이 선관위 접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죠. 네. 이것도 수사 촉구 이걸 가지고 또 검찰에 고발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 것도 있고 또 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고발 운동을 벌이겠다. 네. 이제 다 샅샅이 빠짐없이 네. 그래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고
나는 사실은 이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처벌되는 것보다는 예.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실상을 밝히고 다시 이제 이런 부정선거가 저지러지지 않는 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 1995년 아 2005년이네 벌써. 네. 2005년도에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했습니다. 아 국정원 도청 2005년도에 사건. 네. 국정원 도청 사건을 했어요. 네. 옛날에 과거에 전화기 2개, 3개 들고 다녔던 기억 안 나시나요? 네, 두 개, 3개 들고 다녔어요. 왜 그랬습니까? 도청 방지용 뭐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 그런 고통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좀 시도했는데 나오지 않았었어요. 증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내부 고발자가 하나 나왔어요. 그 내부 고발자로부터 시작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압수수색도 되고 다 해가지고 뭐 정말 굉장히 그때 TF팀을 하나 수사팀을 하나 만들어서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전모가 다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의 8국이라고 하는 조직 하나가 그냥 도청에 도청 담당하는 파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실체가 밝혀져서 이게 다 구속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수사팀에서는 다 구속하자. 근데 나는 우리 검사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국정원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조직이다. 만약 국정원조차도 지가 판단해가지고 하라는 거 안 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국정원이 뭐가 되겠냐. 그래 내 생각은 이렇다. 책임자 중에 다 책임자지만 그 국정원장, 부원장 이런 헤드들만 처벌하자. 다른 사람들은 방면해 주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검사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들만 구속했어요. 그 국정원장. 그 앞에 원장들도 다 혐의가 있는데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일이 있는데 지금도 이거 그냥 숨긴다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밝혀졌어요. 이미 국민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처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이 연루된 분들이 자진해서 이제 본인들이 연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겠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해라.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내에서도 이제 선거 관리에 관여하신 분들의 양심 선언,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 있다, 있기를 그렇죠. 바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에는 안 해도 괜찮았거든. 지금은 자꾸 조여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나도 선관위 해체하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선관위라고 하는 큰 조직이 국가 6번째 조직인데 그렇게 방대한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네, 실제로. 행안부가 하면 돼, 행안부. 네, 한 국에서 하면 다 할 수 있는 걸 갖고 3,200명인가를 데려다 놓고서 전국에 깔아놓고 이렇게 놓고 각종 특혜, 우리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특혜 비리, 자녀 특혜 비리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뭐 1,200여 건이 나왔다고 그래요. 직원이 3,200명인데 비리 사례가 1,200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선관위가 과거에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를 그 정권 차원에서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교훈 때문에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중립적인 기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도 이것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없는 또 감시할 수 없는 이런 조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도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선관위가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국가적 맞습니다. 어떤 손실이거든요. 네, 그 차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좀 더 투명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만들고 또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이거와는 별개로 또 과제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사례들을 검찰이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해보면
이것은 참이고 이것은 거짓이고 아니다. 왜냐하면 고발했던 게 다 참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가려내는 작업을 사법당국에서는 검찰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해가지고 혐의가 없다. 네. 그럼 무혐의 결정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아예 수사를 안 해버려. 이거는 정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상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이 22대 총선 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서 해주시면은 예. 좋겠습니다. 네. 저는 평생을 검사로 근무하면서 그것도 공안부에 근무하면서 부정선거와 싸워온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주영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대선법 위반에서도 제가 정 회장을 조사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무죄 난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됐다기보다 처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15 총선은 물론 4.10 총선도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라고 보진 않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벌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거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닌 이런 가짜들이 뽑아놓은 그런 의원들이 세워지고 그런 대통령이 세워진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허황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오늘 쭉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중에 의문 있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국민의혹 해소 차원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연락하실 연락처를 하나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내 개인 전화를 얘기를 하면 또 제가 아니 여기 저 부방대 전화가 있습니다. 부방대 전화 부방대 대표 전화가 02-2634-2024 02-2634-2025 두 개의 전화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부정과 관련된 의혹이 있거나 또 질의할 일이 있으면 여기 전화해서 질문하면 좋겠다는 말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틀렸다. 그거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가끔은 이제 무슨 총리까지 한 사람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띕니다. 가끔 총리까지 한 사람이 왜 이래? 총리까지 한 사람이 왜 이러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있는 걸 없다고 깔아 뭉개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 길이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논박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1시간 20분 정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미래통합당 대표님을 모시고 22대 총선 부정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본인들의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될 것 같고 또 검찰은 이 총선 부정선거 사례에 대해서 하나씩 수사를 해서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전부 다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댓글도 있네요. 네, 오늘 댓글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